장애를 극복하고 히말라야 고봉을 등반하는 김홍빈 대장. 그는 24년 전 북미 최고봉 맥킨리에서 조난사고로 10손가락을 모두 잃었습니다. 하지만 산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 다시 산에 올랐고 세계 7대륙 최고봉 완등에 이어 히말라야 14자 완등에 도전하며 희망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산처럼 우뚝 일어서는 산악인 김홍빈의 7.8기 인생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김홍빈 대장의 기록을 보면요, 장애인으로서는 최초로 세계 7대륙 최고봉을 등장했다. 네. 히말라야 14자 완등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랍습니다. 대단하세요. 91년도에 알래스카에 있는 맥키니 봉을 혼자 등반을 갔다가요, 사고로 10손가락을 잃게 되고요. 이 정도로 치료를 알래스카에서 해줘서 왔습니다마는 굉장히 불편한 점들이 많았었죠. 많겠죠. 혼자서 정말 팬티도 입지를 못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뭐 양발을 신는 훈련, 또 팬티를 정말 혼자 입고 얼마나 기쁜지 벽을 보고 울어보기도 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면 참 내가 그랬나 싶을 정도인데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근데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이루다 보니까 점점 꿈이 커져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고민을 한 끝에요. 그러면 내가 산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친구들한테 내가 7대륙 등반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가능할까? 그러니까 전부 다들 뭐 대답이 없는 겁니다. 뭐 부정이죠. 그래서 97년도부터 뭐 엘브루즈를 시작으로 아프리카의 킬리만자로 그래서 뭐 잘 했습니다마는 에베레스트는 아시아의 가장 높은 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를 올라가는데 19년 걸렸습니다. 뭐 2번 정도 등반을 했지만은 쉽지 않았고 마지막 3번째 성공을 해서 긴 세월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또 체험하고 그래서 이제 14자를 또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걸 이제 새로 또 목표로 설정했군요. 근데 동상이 걸린 겁니까? 어떤 사고였습니까? 제가 이제 91년 맥키니를 가게 되는데요. 굉장히 치사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등반을 하다 보니까 먹는 것이 부실한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캠프에서 정상을 2번을 시도했었는데 허기 가지고 그러니까 다리가 안 떨어진 겁니다. 지금 같으면은 경험이 있으니까 내려와서 다시 베이스 캠프에서 몸을 컨디션을 조절해서 올라갔을 건데. 재정비해서. 재정비하고. 젊은 나이다 보니까 에이 하루만 더 여기서 쉬었다가 올라갔다 빨리 내려가면 되겠지. 또 다른 등반이 또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욕심을 좀 내셨군요. 그래서 그런 경험 부족이라든가 힘이 없다 보니까 피곤해, 탈진해, 허기지고 하니까 텐트에 내려와서 쉬고 있는데 이제 잠이 든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의식을 잃게 되고 구조되는 과정에 한 16시간 동안 저를 밤에 구조대원들이 구조를 했나 봐요. 근데 경사가 급하다 보니까 어깨 부분을 빠져나가지 않게끔 이제 세게 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의식이 약간 있을 때는 제발 좀 풀어달라. 너무 힘드니까 아프다. 근데 이제 그 환자들에 대해서는 헛소리로 들어버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추우니까 왼손이 얼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약간씩 의식이 있을 때는 또 오른손으로 왼손을 감싸려고 하는데 오른손에 글러브가 이제 미끄럽지 않습니까? 글러브를 벗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손은 왼손 때문에 동상에 걸린 겁니다. 근데 뭐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은 만약에 그때 다치지 않았으면은 지금 아마 여러분들을 만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뭐 저도 지금도 그렇지만은 혼자서 등반하고 그런 등반을 하다 보니까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다쳤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조심하게 되고. 그래서 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1998년에 사고가 났던 그때 그곳 다시 오르신 거죠? 알래스카에 있는 맥키니는 제가 가장 지금도 좋아하는 산입니다, 실은. 제가 잘못해서 손가락을 잃게 되는 것이지 산이 제가 미워서 그랬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산이 어느 산이냐고 하면 맥키니를 뭐 서슴없이 이야기하고요. 지금도 언젠가는 한번 다시 가보고 싶은 산이 또 맥키니입니다. 네. 사고 후에 6년 만에 이제 유럽의 엘브루즈를 등정하게 됩니다. 엘브루즈도 산은 한 5,642m 좀 낮지만은 기후 변화가 심해서 굉장히 그 사망 사고가 많은 산 중에 또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가스가 자주 낍니다. 구름이요. 그래서 시야를 확보가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방향 감각을 잃어서 정말 8,000m를 등반했던 사람들도 뭐 산을 한 바퀴 빙빙 돌기도 하고 그 닝반대롱 현상이다 그러는데요. 제가 갔을 때도 이 가이드가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날씨가 안 좋다. 근데 거기 다시 또 올라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나는 길을 알겠다. 이제 계속 리더를 하고 올라가니까 이제 그 친구가 화를 내더라고요. 자기가 가이드인데 가이드 앞에 가니까. 그래서 뭐 어렵게 이렇게 정상을 그때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정말. 그게 지금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굉장히 여유롭게. 네. 듣는 사람이 갑자기 더 편안해지고. 그 산이 되게 만만해 보이기도 해요. 나도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끔은 그런 소리를 합니다. 너가 너무 산을 쉽게 등정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칠 위험이 있다. 너무 쉽게 오르면 안 된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고 후유증으로 폐도 좋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그 당시에 폐부종, 내부종을 걸려가지고 뭐 병원에서는 거의 뭐 제가 한 10일 만에 깨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 병원에서 집으로 시체를 찾아가라고 통보를 했답니다. 이제 정말 어렵게 이렇게 깨어나서 병원에 있을 때도 제가 굉장히 울었던 기억이 이 손가락이 없어서 운 게 아니고요. 앞으로 산에를 갈 수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정말 참 많이 울었던 기억. 그래서 뭐 병원에서는 이제 뭐 이 상태지만은 제가 또 받아들이고 웃고 다니니까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분들이 크레이지 하는 거예요. 미쳤다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도 웃고 다닌다고. 진짜 배울만 하네요. 배워야겠네요. 맞아요. 예. 근데 아까 전에 그 6년 만에 엘브루즈 정상에 성공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때 소감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 정상에 설 때마다 어떤 기분이 드냐고 많이 이제 물어보는데요. 그냥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 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숙제 하나 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려갈 걱정을 하는 거죠. 어떻게 또 안전하게 내려가야지 다시 준비를 해서 다른 산을 또 가야 할 그런 그 등반 중에 다른 산을 계획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 힘들었던 과정들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죠. 이것도 내가 했는데 앞으로 더 힘든 데를 또 찾아가야지 하는 그런 생각에 계획이 정말 그 날로 자꾸 커지는 거죠. 내려가면서 다음 생각, 다음 산 생각. 그 이제 정말 해볼만 하구나 이런 생각도 드셨습니까? 그렇죠. 뭐 제가 K2를 등정하고 에베레스트를 정말 올라갔을 때는 저에게는 꿈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하나하나 그 어렵고 힘든 위험한 구간을 통과하고 넘어설 때마다 더 힘든 데가 없을까, 더 어려운 데가 없을까. 그리고 항상 저는 8,200m 등반을 하면서 8,500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이 산도 못 올라가면서 저 산을 계획을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그래서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김홍빈 대장이 갑자기 큰 산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더 큰 이제 목표를 세우시게 되는 거죠. 세계 7대륙 최고봉 완등에 도전하게
이제 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여러분. 7대륙 최고봉이 나와 있네요. 자, 맥킨리부터 좀 설명 부탁. 네, 맥키니는 북극권에서 가깝기 때문에요. 이 추위에 굉장히 좀 심한 편이고요. 산은 6,194m 낮지만은 이 기후 변화가 심하고 산소가 많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7,000m의 산으로 평가를 해줄 정도로 이 좀 난이도가 있는 산으로 많이 돼 있고 등반 경비가 적게 들기고 또 많이들 훈련 대상으로 맥키니를 찾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콩카과. 네, 남미에 지금 아르헨티나에가 있는데요. 아콩카과는 남미의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리고 빈슨 메시프는 남극계가 있죠, 남극. 네네. 예, 경비가 보통 1인당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요. 엄청나네요. 왜요? 이 칠레에서 빈슨 메시프까지 들어가는데 뭐 비행기가 수시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딱 1년에 5번만 뜹니다. 예. 근데 예약을 해야 되고요.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가 과정 중에 그렇게 경비가 많이 토탈 경비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예. 와, 5천만 원이요? 예. 다음에 엘브루즈. 엘브루즈. 유럽의 최고봉이죠. 구소련 때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개방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 유럽에 있는 몽블랑이 최고봉이었었죠. 그 당시에는. 네, 근데 몽블랑. 이제 개방이 되면서 유럽의 최고봉이 엘브루즈로 바뀐 겁니다. 5,642m. 예. 그리고 아시아의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에베레스트. 예. 8,000m네요. 예, 원래 8,848m인데 융기가 돼가지고 2m가 올라갔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지진으로 또 조금 내려갔다 그러죠. 그리고 산 자체가 이동을 했습니다. 한 15cm 정도 이동을 했다 그래요. 그렇습니까? 예, 북쪽으로요. 이제 킬리만자로. 네, 우리 아프리카의 킬리만자로. 예. 킬리만자로도 제가 2번 올라갔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하고도 함께 등반을 했었습니다. 우리 시각장애인하고는 정상까지. 저는 그때도 혼자서는 안 간다고 했었습니다. 갔다 왔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꼭 한두 명이 같이 그래서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같이 갔다가 왔었죠. 최고봉은 모두 올랐고 지금은 히말라야 14자 완등에 도전 중이죠, 이제. 네. 예. 현재 몇 곳을 완등했었습니다. 지금 9개 봉우리를 등정을 했습니다. 9개? 그리고, 예, 5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5개밖에 진짜 안 얼마 안 남았네요, 남았는데 이제. 히말라야 14자라고 하면 뭘 말하는 겁니까? 히말라야 산맥에서요. 8,000m가 물론 넘는 봉우리들이 많이 있지만은 네. 14개를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자를 다 등반은 한 번씩 해봤습니다. 정상을 못 가는 봉우리가 지금 5개 남아 있고요. 어디입니까, 지금 하신 데가? 지금 제가 난가파르바트. 젤로 난가파르바트는 제가 90년도에 히말라야 14자를 꿈꿨던 산인데 아직 정상을 못 갔고요. 못 갔고. 네. 내년에 갈 가시브룸. 겁니다. 예, 완투. 그리고 지금 K2를 올랐고요. 예. 가셔브룸 2 등정했고요. 브루드피크는 등정을 못했고 올 지금 여름에 다녀왔습니다. 마나슬루를 등정했고 마나슬루를 3번 만에 등정을 했었죠. 예. 도전해서요. 그리고 시샤팡마 굉장히 급경사에 어려운 산이어가지고 텐트도 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네. 산이 시샤팡마입니다. 그래서 얼음을 깎아서 이런 자세에서 이렇게 밤을 새고 정상을 얼음을 깎는다는 건 눈이나 얼음을 깎아서 자리를 만드는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예. 이대로 그러면은 이게 엉덩이 시려워서 어떻게 해? 매트리스 한 장 깔고 그런 그래도 그 냉기가 대단할 텐데요. 이제 정상을 가기 위해서는 참아야죠. 잡니까 거기서? 잠을 못 자죠. 그쵸. 버티는 거죠. 졸기는 합니다. 졸다가 또 밀려 내려가면 또 올라오기도 하고. 아니 엄마야요. 그거 듣기만 해도 엄마야 합니다. 근데 네. 뭘 마셔야지 뭐 뜨거운 거라도. 뭐 고산에서는 거의 3, 4일은 먹지를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때로는 굶는 것도 훈련입니다. 많이 먹는 것도 훈련이지만은 정말 극한의 상황이네요, 정말. 그 대소변은요?
저는 그냥 옷에다가 싸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순간적으로 다 얼어버리네요. 야, 실은 제가 만화술로 등반 때요. 뭐 다른 팀은 2명이 사고로 못 돌아왔지만은 그 당시에 저는 이제 혼자 갔었는데 이제 같은 한국 팀이다 보니까 합류해서 등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몸에 차고 있는 모든 장비들이 세다 보니까 글러브를 벗고 만지면 동상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소변이 마려워도 도와달라는 소리를 못 하는 거죠. 예. 내가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예. 한번 시원하니 옷에다가 소변을 보고 나면은 한 3시간을 떨어야 됩니다. 추우니까요. 그렇죠. 처음에 볼 때는 따뜻하니 좋죠. 이제 마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떨면서. 예. 그리고 3번을 하고 나니까 날이 샜어요. 우리가 보통 이 수면 상태로 가면은 호흡량이 적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산소 공급이 적다 보니까 동상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저는 안 잤기 때문에 그나마 컨디션이 조금 더 나았을 것 같아요. 네. 물론 떨기는 했지만 그런 상황을 겪고 아침에 잠깐 햇빛이 났다가 다시 날씨가 안 좋아서 2번을 그냥 앉아서 비박을 하고 둘째 날도 제가 살라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햇볕이 잠깐 깨우고는 다시 날씨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막 혼자서 기어서 캠프 2까지 내려가가지고 살기는 했습니다. 헬기에 구조돼서요. 근데 뭐 그때도 코가 동상이 걸리고 해서 잘릴 뻔했었죠. 2번 코가 동상이 걸렸습니다. 예. 그 산이 한 군데가 아까 그 시샤팡마 산에서도 한 번 걸렸었고요. 만화술로에서도 그랬었고 그래서 정말 저는 항상 붙어 있는 거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위험한 곳에 오르려고 하는 걸까요? DNA가 틀리겠죠. 그리고 다 뭔가 저는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다 그러는데 또 왜 목숨을 걸고 가냐고 그러는데 저는 목숨을 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돌아올 거라 생각하고 네. 출발합니다. 오히려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이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제 뭐 5곳 남았습니다. 만만치 않은 곳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1년에 한 봉우리씩 계획하시는 건지 네. 궁금하네요. 저를 14자의 꿈을 깨게 해주신 분이 강주에 계십니다. 내가 지금 강주시를 지금 이끌고 계시는데요. 그분을 통해서 제가 2006년부터 14자의 꿈을 가슴에만 묻고 있었는데 예. 다시 깨어나게 네. 해주시고 이제 그만 가라고 그러죠. 자꾸 다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약속을 하나 드렸습니다. 그러면 1년에 딱 한 봉우리씩만 하려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력을 하고 또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5년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나이가 거의 60 가까워질 것 같아요. 그것도 걱정입니다. 근데 그 벽도 깨는 게 네. 하나의 또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통 산악인의 그 은퇴 나이가 몇 살입니까? 뭐 은퇴 나이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14자를 한 사람들이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에 거의 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60 가까울 때까지 또 그럼 계획 잡으니까 그렇게 되네요. 예. 그것도 전 세계 장애를 가진 산악인이나 우리 국내에도 없습니다, 실은. 그래서 이왕이면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남보다 허락한 것보다는 내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른 분들과 다르게 산을 오르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저에게 희망이 되고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게 산악인들의 사고 소식이 가끔 한 번씩 들려올 때 있죠. 그럴 때 대장님 마음이 정말 안타까울 것 같아요. 저는 제 마음속으로 약속을 했어요. 뭐 누군가가 다치고 죽고 또 내가 그러더라도 슬퍼하지 마라. 이 안에서 우리가 행위를 하는 것이 먼저 간 사람들한테 면책이 된다고
생각하면 면책이 되는 것이고 그러는 거지 여기서 내가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아버리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뭐 때로는 등반을 하면서 정말 시신도 보게 되는 거죠. 네. 처음에 제가 가시오부름 등반을 할 때 혼자 올라가고 있는데 옆에가 발목만 2개가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도저히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쪽을 보고 나 지금 정상을 가야 되니까 제발 좀 도와달라. 나는 앞으로 해야 된다. 그러고 딱 돌아서서 등반을 하니까 무서움증이 딱 사라지는 거예요. 네. 항상 저는 그런 일이 보게 되면은 저라고 생각하죠.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누워 있을 수도 있다. 예. 뭐 슬퍼할 필요도 없고 너 대신 당신 대신 내가 산을 오르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뭐 얼마나 더 그 사람이 도와주겠습니까? 예. 항상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그 우리나라 산악인들이 유난히 조난 사고가 많다고 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좀 그런 아쉬운 것이 좀 있습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가야 되고 이번에도 실은 2번 정상 등정을 못 오고 올 때마다 공항에 나오면 고개 숙이고 와야 돼. 또 그래도 정상이라 갔다 오면은 언론에도 나오고 예. 후원을 받기도 조금 더 낫죠. 아, 예. 이제 그런 과정을 저희들은 생각을 안 하고 정상을 갔냐 안 갔냐만 생각을. 결과로만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상을 어떤 루트로 가고 정말 산소도 안 쓰고 올라가고 또 셀파도 고용을 안 하고 올라가고 그런 등반에는 관심이 없어요.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사고율이 높을 수도 있고 정말 왔는데 정상을 가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버릴 수는 없는 거죠. 아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더 욕심을 내게 되고 무리해서 가는 거죠? 그렇지만은 열심히 등반하는 모습들은 국내에서도 다 느낍니다. 제가 날씨가 안 좋고 정말 열심히 등반을 하고 있는데 벌써 한국에서는 알고 이제 열심히 했다. 내려와라. 날씨 나빠진다. 이미 기사들이 그런 댓글이 달려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느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돌아설 때는 과거문이 돌아서야지. 네. 저도 그렇지만 다른 또 함께 가는 대원들이 다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우리 김홍빈 대장님은 장애우들의 또 희망이 되기도 하셨습니다. 사명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이제 함께 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장애를 갖기 전에는 장애인에 대해서 잘 몰랐죠. 이제 장애를 입고 나니까 주위에 도움을 받을 사람도 필요하고 또 도움을 주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요. 그런 것을 우리 시각장애인들하고도 등반을 해보고 절단장애인 같이 등반해보면은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지 덜 불편하고 더 편할 것인가 그런 것을 배우기도 많이 하고요. 또 우리 청소년들하고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등반 그런 것을 지금 계속 자전거를 통해서 국토순례를 이 남쪽에서 임진각까지 한 4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 제가 또 사이클 선수로 입문을 해서 장애인 사이클 선수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사이클까지. 이제 그 정도가 됩니까? 예. 이제 오르막에서 핸들을 잡지 않고 올라간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능한가요? 근데 제가 꼭 1등을 놓칩니다. 이 마지막 피니시 라인이 꼭 오르막에 가 있어요. 예. 땡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1등으로 오다가도 꼭 놓치고 그럽니다. 그 100분의 몇 초 차로 그냥. 장애인 스키 선수로 국제대회에도 여러 차례 참가를 하셨죠? 네, 올림픽까지 갔다 왔습니다. 네? 올림픽까지 다녀오셨대요. 많이들 모르고 있습니다. 올림픽까지? 선수로 참가를 하신 거예요? 2002년도에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에 참가해서 가장 좋은 성적이 7위 했던 것 같아요. 박수 칠 일이 많네요, 정말. 김홍빈 대장님을 보니까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이 손가락을 잃게 한 산이 미울 법도 한데 물론 아까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러죠. 그 산이 없었으면 지금 살아있지 못하죠. 아마 진작에 어느 산에서 눈에 묻혀서 있지 않을까. 히말라야 14자 완등의 목표가
곧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 후에는 어떤 것에 또 도전하고 싶으세요? 나눔 캠프 그런 걸 해보고 싶어요. 우리 청소년들 누구나 직접 텐트도 치고 예. 밥도 짓고 예.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보자는 거죠. 정말 그 부모님의 귀한 것도 알고 또 저는 산이 친구고 스승이었습니다. 예. 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나는 왜 이래야 되냐 할 때 산에 가면은 항상 반겨주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같이 놀아주고 또 뭐 때로는 정말 산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A 범절도 배우게 되고 선배들을 통해서 또 네. 청소년들한테도 배운 게 있어요. 물론 알고는 있지만은 참 그런 것들을 스스로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 이 단체 생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제가 뭔가 받은 만큼 또 누군가한테 돌려줘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10손가락을 산에다가 다 묶고 다시 일어선 그야말로 뚝심의 사나이 김홍빈 대장. 이 삶 자체를 대하는 자세가 우선 참 많이 다른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는데요. 꿈이라는 거, 희망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가능하고 만들어가는 과정,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모두에게 희망 전도사로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